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약대 백분위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수능에 대해서 약대 백분위를 분석해 봤더니 세상에 서울대 약대, 연대 약대, 중대 약대 이 짱짱한 대학이 10위권 밖이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사실은 종로학원에서 이제 입결 자료를 분석한 자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약대 입결에 대해서는 참 초미의 관심사가 많고 더구나 이 무자료였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학원이 이제 어디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33개 대학, 이제 제약학과까지 포함한 약학계열, 최종 등록자 상위 70%의 국수탐 100분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1위가 성균관대 약대더라. 2위가 가천대, 3위에서 5위까지가 계명대, 덕성여대, 원광대, 6위에서 10위까지가 이제 덕성여대 중복됐군요. 영남대, 강원대 등이다. 근데 서울대 11위, 중앙대 14위, 이화여대 15위, 연세대 19위, 경희대 23위, 고려대 세종 25위더라. 이걸 어떻게 볼까 해서 분석은 약대와 달리 의대는 이제 연대, 서울대, 성대, 의대가 10위권에 그대로 포진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약대는 불확실성 영향을 받았다. 자료도 없었고 또 입결 비교 대상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의 우수 학생은 지방대학대로 갔을 것이고 커트라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하향 안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이게 아마도 요 당분간은 기존 정보가 부족하고 통합형 수능의 불확실성으로 약대의 불확실성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서울대인데 네. 서울대는 사실 과탐투를 해야 돼서 높을 수 없죠. 이거 여기는 어쩔 수 없다. 네. 투를 하는 부담. 그러네요. 그다음에 투한 친구들 중에 잘 본 친구들은 의대로 갔고.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투를 하는 이상은 요 정도 박스권 네.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대가 낮았던 건 뽑는 인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인대가 공급이 많으니까. 소수인대가 또 높아질 확률이 물론 이제 변수가 존재하긴 했으나 네, 네. 중앙대한테는 그 인원이 많았던 게 영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대 이화여대는 인원도 많은 데다가 여대잖아.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못 가. 근데 수능 보면은 그 수학 1등급에 18,000명 중에 여학생이 4,5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낼 만한 친구가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정시에 이제 변동이 좀 있었고 연대가 낮은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대는 약대가 없었어요. 없었고 저 송도 캠퍼스가 생기면서 정부가 대학 약전원으로 하는 거 30명을 허락해 준 거지. 그러니까 뭐 선배도 없고 여기는 17년 만에 부활도 아니네요. 그러네요.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높을 리는 없지.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취업을 시켜줘서 높아지면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높을 건덕지가 전혀 없었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세종 캠퍼스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유가 있네요. 또 나름 이유가 좀 있다. 네. 이런 거 자체로만 보면 그럴 수 있고 뭐 이제 계명대, 덕성여대, 원광대 이런 데가 높은 건 하향 지원의 영향이죠. 새가슴 수험생들이 이제 대량 그렇죠. 몰려든 경향이 좀 있다. 안 보이니까 자료도 없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성호 대표 분석하신 거 보면 지방권 우수 학생이 지방도로 저건 맞죠. 왜냐하면 서울에는 의대 정도면 유학 가가지고 뭘 하겠으나 약대는 굳이 나 어차피 부산서 살 거야. 그럼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대나 이런 데 가고 그래도 뭐 약사 하는데 그렇죠.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약대 나왔다고 서울병원 근무한다고 뭐 사실 의사와 달리 그럼 약국 갔는데 굳이 서울 가서 뭐 이런 게 좀 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안정 하향 지원했다? 저건 좀 약간 의문 부호가 있긴 한데 정보가 없다? 뭐 사실은 뭐 정시 내는데 정보가 굳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걸 잠깐 보면 네. 약대 입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16년 전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요즘에 21세기 그 우리 MZ 세대들의 특성을 보면 1번이 수고 정저. 수고 정도. 새로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수고 정도.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 뭐죠? 그 수시는 높고 맞다. 빙고. 이게 서당계 딱 3년 차입니다, 제가. 수시는 높고 정시는 낮다. 예. 이게 약대의 특징이다. 네. 의대는 수시도 높고 정시도 높아. 이게 의대의 특징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내신 좋은 학생이 수능이 좋은 학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훨씬 많아요. 각 학교별로 다 학교가. 왜냐하면 수능 잘하는 친구는 몇 학교 몇 지역이 다 몰빵으로 있어. 뭐 심지어 어느 학교는 뭐 내신 5등급인데 수능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수능 그 친구는 수능 잘하지만 내신이 나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잘하는데 내신 나쁜 친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반드시 가야 되는. 네. 본인이 이제 6평, 9평 다 보고 나니까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은 막 2등급, 3등급이야. 그러면 자기는 정시에서 약대를 도전할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네. 강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여다 남소. 약대를 원하는 그 이게 성별로 꼭 구분해야 될지 네,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여학생들이 약대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뭐 7대3 하여튼 6대4는 아닌 것 같아요. 7대3, 8대2 이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내신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정시에서도 남학생들이 수능 잘 보는 경향이 아직까지 훨씬 강합니다. 특히 수학에서 보면은 거의 뭐 2만 명 중에 거의 5천 명 정도니까 한 4분의 1 정도만 1등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학생들이. 그러니 정시까지 있는 여학생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남학생 입장에서 내가 지방대 약대라도 갈까? 아니면 연대 공대를 갈까? 그래도 당연히 연대 공대? 이렇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남학생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 때 경쟁자들은 여학생이 훨씬 많고 내신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정시 때 약대 경쟁자들은 수능이 웬만큼 돼야 되는데 네. 적어도 수학 1등급에 나머지가 2등급은 돼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중엔 남학생이 월등히 많은 거야. 그러니 약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시 컷은 올라가고 정시 컷은 떨어지는 경향을 요번에 보여줬어요. 올해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뀌진 않아. 갑자기 막 남학생들이 약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럴 리도 없고. 중요한 말이네요. 수고정저 여다남소. 예. 그래서 수시 내신 상위권이 많고 네. 정시에서는 수능 생각보다 낮은 약대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신과 수능을 잘 비교해봐서 꼭 이렇게 비슷하면은 정시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잘 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3학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적어도 1, 2학년들 네. 우리 이걸 미리 본다고 하면은 네. 약대가 목표다 그러면 네. 어디가에 발표된 올해의 정시 컷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이게 변동될 리는 절대 없다. 네. 이제 적어도 1, 2학년까지는 아무런 변동될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뭐 통합 수능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시 정시 비율이 유지되는 거 그대로 갈 거고 지역 인재 전형 뭐 가는 거 그대로 갈 네.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지역 인재도 영향을 약간 미치긴 하는데 예. 뭐 약대의 제가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네. 맨 왼쪽이 교과 전형, 예. 가운데가 학종, 오른쪽이 정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백분위로 표시된 어디가 예. 자료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의 경우 교과 전형 5명 모집에 309명이 냈고 50%가 1.33에 70%가 1.39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 250명 정도 되는 예. 학교에서 내신으로는 3등 정도가 간 거고 오, 세다.
3등 정도가 간 거고, 그 다음에 다빈치형은 1.43에서 1.74 정도니까 네. 역시 한 4등에서 7등 정도가 간 네. 정도로 내신의 컷은 꽤 높게 네. 의대와 뭐 결코 꿀리지 않을 정도로 형성이 됐는데, 정교 4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특히 뭐 저 중대 저 교과 전형 이런 거는 수능 최저가 4하보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중대 보면은 예. 정식 컷을 보면은 예. 국어가 1등급, 수학 1등급, 탐구 2등급, 영어 2등급이죠. 예. 4합을 못 맞춘 거야. 오, 그러네. 4합 6인데 정시를 가는데 와. 굳이 4합을 맞춰서 수시를 가야 될까? 와. 근데 저건 완전히 저는 중대 저 입시 전형 짜신 분은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닐까. 그러네요. 의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식 컷이 중대가 요번에 좀 낮긴 했으나 네. 더 올라갈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이상이 나오면 웬만한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야. 그래서 국어가 98%인데 예. 대략 뭐 한 80 중후반 정도. 음. 수학은 다 맞은 거죠. 100%. 네. 그 다음에 탐구가 2등급 평균, 두 개 평균해서 2등급 최상위 정도를 유지했고, 영어는 2등급 정도를 유지했어요. 이제 저 정도면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 정도를 갈 만한 선택이니까 네. 고민을 애들이 하겠죠. 약대 갈 건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서울 올라오고 싶었던 친구들은 약대를 선택해서 올라오겠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을 거로 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가 무지 높았다 그랬잖아요. 네. 원광대 여기 네. 보면 원광대가 다른 전형 결과는 큰 의미가 없어서 네. 제가 왜 뺐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보면은 원광대가 10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예, 134명이 냈고 네. 98%, 96%, 네. 97%. 네. 그래서 96.7 네. 영어도 1이야. 예.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완전히 너무나 폭풍 지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네. 저 원광대 주변 지역, 네. 전북 지역이죠. 예, 예.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 있는 네. 정말 최상의 여학생들이 네. 어떻게든 약대를 가려고 몰려들지 않은 이상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저거 약간 의심스러운, 제대로 발표된 거 맞나? 자료 자체가. 한번 꼭. 약간 좀 어디가 자료가 대학별로 약간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들은 적이 네.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이거 필요는 예. 너무 높아. 너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저거 쓴 친구들은 정말 붙고 나서도 통한에 의대급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낮았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대가 70명. 네. 그다음에 많구나. 중앙대가 30명. 네. 성대가 아까 높았죠. 네, 성대는 성대가 16명밖에 안 뽑았고 이 국어 점수가 높아서 이제 높게 나왔던 네,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가 여기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지역 인재가 늘어나면서 그 수도권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부산대가 대표적인데 부산대는 그냥 교과든 학종이든 다 지역 인재로 지네 동네만 뽑았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만 이제 서울 수도권 전국 아이들 뽑았는데 수학이 높기 때문에 국어가 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교과 전형의 컷 일단 전부 다 1등급 초반, 그다음에 중반인 경우가 뭐 예외적으로 몇 개 정도 있는 형국이고요. 중반인데는 저 수능 최저가 센데겠죠. 뭐 세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건이 까다롭거나 면접이 있거나 그런 인원이 너무 작았거나 그런 케이스고 학종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대부분 1등급대에서 끝났어요. 여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가 100% 서류니까 2.78, 3.09야. 그러면 우리는 뭘 의심해 봐야 돼? 일반고는 아닐 듯. 그렇죠. 뭐 자사고나 이제 뭐 과고나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뽑았을지 않을까. 숙대가 이제 2.21인데 역시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었을까.
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정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 1초중반, 네. 1중후반. 네. 네. 근데 이제 정시의 경우도 일단 수학은 대략 1등급. 수학이 1등급인 건 어쨌든 의학 계열 가는 데서는 피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돼서 작년에 2등급이었던 이과 친구들 한 10,000명쯤이 올해 1등급이 됐어요. 작년에 이과끼리만 봤을 때는 1등급이 92점이었고 7,70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이과 합해지면서 1등급이 18,000명으로 늘었어. 근데 1등급 안에 문과 친구들이 안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졸지에 1등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학으로 보면 네. 100%가 100점이고 한 개 틀린 96점짜리들이 99%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엄청 위대해 보이지만 어쨌든 한 개 틀린 거고요. 98%가 92점짜리들입니다. 92점. 예. 작년은 96%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번 통합 수능에서 네. 이과 친구들이 1등급 받았다고 이거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건 좀 오바다. 수학에서. 네. 근데 어쨌든 기본은 수학 네. 이름 받아야 네.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어 탐구가 동시에 2이거나 이제 동시에 2를 받은 친구들은 그렇구나. 93, 95, 94, 93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낮았던 데들 보면은 탐구가 3이었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요 탐구가 3이었던 친구들의 경우는 네. 탐구를 사실은 1등급 받는 게 수학 1등급 받는 것보다 2배 정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두 과목을 다 1등급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3을 받았어도 실제로 수학으로 보면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정도. 네. 그래서 하여튼 2등 수학을 확실히 2를 받으면 국어나 탐구를 2등급을 받아도 의대를 갈 만한 약대를 약대. 갈 만한 데가 꽤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평 끝나고 9평 준비하는 친구들이 9평 결과를 놓고 네. 그 요 어디가 데이터에 맞추어서 네. 그 약대는 의대 범위가 의대 합격 범위가 요만큼이면 네. 약대는 그거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주 안에만 네. 있다라고 하면 수시를 내고 혹시 안 되더라도 정시에서 그 선택할 만한 약대는 꽤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인지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반드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고 내 위치가 수시에서는 어느 라인에 있고 네. 정시에서는 어느 라인에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고3 여러분이 참고하려면 여기다가 각각 수능 최저를 같이 기록을 해두면 저는 그냥 성적을 단순 비교하려고 일단 보여드린 건데 예. 하다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도 또 저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중에 교과 전형은 거의 체포 전형이거든요. 네. 면접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 아까 중대 붙은 5명은 네. 사하보를 받았는데 중대를 끌려간 거잖아요. 와. 그 친구들은 만약에 중대학대 안 냈으면 네. 어디 웬만한 의대나 이런 데 그럴 갈 수 수도 있겠네요. 있었는데 네. 중대학대를 간 거야. 야. 그래서 의외로 약대에서 수시에서 이렇게 잡혀간 친구들이 네. 꽤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교과 전형.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성호 대표가 지적한 것 중에 정보가 없었다의 1번은 교과 전형에 수능 잘 나오는 친구들이 턱 없이 낸 경우 일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올해 고3들 몇몇 만나봤는데 네. 전교 1등 중에 여학생들 약대에만 네. 목을 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대가 거의 의대랑 비슷하다.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헐. 중대 약대나 이대 약대도 여기 지금 4하 보거든요. 최저가. 이제 네. 그런 데를 막 작년에 폭주했던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심 한 번 더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공부하면서? 있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보통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만족한 학과를 갔는데 점수가 남았대. 그러면 왠지 억울한 거죠. 맞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게 네. 뭐냐면 수시에는 높은 친구들이 내신 높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정시감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아까 이제 여학생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잘못 내가지고 체포당한 친구도 얘기했는데 네. 지역 인재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오. 지역 인재가 이제 제가 부산 예를 들어볼게요. 네. 부산 지역에 고등학교가 한 85개 정도 있어요. 네. 부산만. 그럼 이 친구들은 부산 지역에 있는 의대나 뭐 이런 데 몽땅 지역 인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울경에 있는 지역 인재가 수시로만 194명을 뽑습니다. 이게 저거 제외한 의대만요. 의대만. 저거 제외한 거예요. 뭐냐면 그 뭐 농어촌 전형 이런 거 빼고 우와. 지역 인재 붙은 거, 지역 인재 일반 전형, 지역 인재 교과 전형, 지역 인재 학종, 지역 인재 기회 균형 이런 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능 상위권 친구들은 일단 이거를 1순위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서울의 명문 의대가 아니면 웬만한 지방을 가거나 이런 거보다 여기가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저 정도 인원이 가.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 인재 수시로 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또 한 80명쯤 뽑아요. 약대 입장에서 보면 네. 약대 가려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저 274명 거기 밑에 거기랑 또 약대가 또 있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부울경에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학생은 정시로 의치안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채점 해봤는데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 채점을 해봤더니 나는 수학도 1 나오고 국어도 1 나와서 웬만한 의대를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또 이제 약대 내려다가 포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시까지 약대를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수능 상위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뭐 예를 들면 의대 가려다 약대 가는 친구는 없잖아 거의. 이 친구는 약대를 갈 수 있는데 막 공대만 노리다가 갑자기 약대를 이런 친구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제 여학생들은 애초에 공대를 선호하지 않아. 원래 의대만 보고 이과 간 친구들이 꽤 많은데 나중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나는 공대밖에 갈 실력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자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시에 의외로 약대를 갈 만한 수능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고층대에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 1등급 안정적으로 받았고 네. 그다음에 국어하고 탐구가 2등급은 나와야 되는 요층이 생각보다 많이 수시로도 많이 잡혀갈 뿐더러 남학생은 연고대 공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남학생들은 한의대 수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고 그런 게 이제 약대 공동화 정시에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원인으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좀 긴 호흡으로 좀 수능 경쟁력이 내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병행하면서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보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 실제로 이번에 막 그 일부 막 그 배치표 이런 데 보면 논란이 있었어요. 한의대가 높냐, 약대가 높냐. 그래서 이거 막 부를 때 사람들이 네. 의치 한 약수냐, 예. 의치 약한 약한 수냐. 수냐. 이거 가지고 예. 막 논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예. 결론이 났어. 의치 한 약수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의대도 약대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의치 한 약수로 결론이 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정시에서 수학 1등급에 네. 국어 과학이 2등급 상위권에 걸쳐 있었던 친구들이 한의대 선호도가 훨씬 높았고 남학생들이 연고대 선호도가 꽤 있었던 영향은 뭐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선호도는. 네. 그래서 그 논쟁은 거기서 종식이 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야, 약대에 대해서 참,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 부분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